반갑습니다. 김구식입니다. 제가 여러분께는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으로 두 번이나 출마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만 본업은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아시죠? 네. 근데 이제 오늘은 교수로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아니라 교수로서 이렇게 간단한 안보에 관한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제가 재능기 붙여 왔습니다. 여러분은 재미없더라도 한 10분 정도만 말씀 주시고 또 여기 또 제가 이 어르신도 계시고 이 한 분의 가장 열정적인 분들 마음을 갖고 계신 회원님들 앞에서 이런 얘기 하려고 하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시겠지만 안보에 관한 그런 통일에 관한 이야기 할 때는 재미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미없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시면 2부, 3부에 가서 저렇게 맛있는 음식과 또 술, 노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오늘 하루 송년회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고로 여기서 술 못 먹고 갑니다. 이해해 주시겠죠? 아, 먹고 간다는 뜻입니까? 오늘 저녁에 이 송년 모임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오늘은 술은 제가 안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우리 뒤에 또 우리 직접 북에서 오신 우리 훌륭한 또 홍윤교육 전문 강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안보와 관련해서 이렇게 풀어가시는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재밌게 하려면 PPT도 준비를 하고 동영상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또 그럴 때는 또 송파병 당협위원장으로서 정치활동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걸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안보단체 최대 안보단체 우리 재앙 분위기 이야기 하는데 안보라는 뜻은 잘 아시죠? 안보. 이게 영어로 시큐리티라는 건데 간단한 거죠. 외국으로부터의 침략을 막아내는 거. 또 외국이 침략에 들어오면 이겨내는 거. 그게 안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보는 전쟁을 안 하는 것만이 안보가 아니고 전쟁을 안 하게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불가피하게 전쟁을 해야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겨야 돼요. 이거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안보라는 게 전쟁을 안 하는 게 안보다. 이건 한쪽이 안보예요. 전쟁이 피할 수 없다면 전쟁을 이겨야 되는 거죠. 이죠 여러분? 반응이 별로 없으시네요. 그렇죠 여러분? 네. 예. 이 강단에 쓴 사람이 제일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활발한 리액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보, 시큐리티라는 것은 전쟁을 예방하는 평화활동도 포함이 되지만 전쟁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격퇴해서 적들을 섬멸해서 이기는 것이 안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일부 우리나라의 일부 분들은 그냥 평화 우선만 이야기하면서 안보가 좀 훼손되는 게 있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안보라는 것이 저는 우리 동북아의 한반도에 우리가 포함해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지금 불안정한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6.25 지나고 큰 전쟁 없이 지금까지 평화상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설마 생각합니다만 제가 지금 듣기로는 동북아시아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걸 이제 국제정치 쪽에서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2차 대전 이후에 지금까지 한 80년 세계 평화를 유지해 왔어요. 자유주의 국제질서 핵심은 뭐냐?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다자주의 집단안전보장체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전쟁이 나는 걸 막아왔어요. 억제해왔고 예방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와서 그게 거의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보세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죠. 그죠? 과거에 같으면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유엔에서 결의를 통해 가지고 유엔에서 유엔군을 파견해서 러시아를 격퇴하는 게 맞죠. 그죠? 우리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유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유엔에서 안보리에서 참전을 결정해서 유엔 16개국이 우리 한반도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집단안전보장체제라는 거예요. 유엔이라고 하는 국제기구가 그런 걸 함으로써 영토를 침공하고 주권을 직받고 침략행위를 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즉각 응지원하는 게 유엔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합니까? 지금 해요? 우크라이나 쳐들어가서 푸틴이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합니까? 다 모른 척하잖아요. 위험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보세요. 중국이 쳐들어온다, 북한이 쳐들어온다, 동북아에서 하얗고가 불이 붙어 전쟁이 났다.
유엔이 참전할까요? 안 한다니까요? 심각하죠? 위험한 상황입니다. 제가 말한 이게 좀 교수님과 의식하게 말했죠. 자유주의 국제질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이게 세계 평화를 2차 대전 이후에 지켜왔던 힘인데 이게 사라지고 있다. 이게 유엔이 푸틴의 저 무도한 우크라이나 침공을 그냥 방관하고 무시하고 있는 것 똑같습니다. 위험한 상황이다. 그리고 자유무역이 깨지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지키는 또 하나의 축이 자유무역이라는 건데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자유무역 다 깨고 있잖아요. 그냥 자국 중심주의. 우리나라는 자유를 돼. 그래서 모든 걸 관세 장벽하고 무역 전쟁하고 관세 전쟁해가지고 나라와 나라 사이 기장이 계속 커집니다. 자유무역이 깨지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금 동북아의 불안정한 요소고요. 민주주의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진가라는 책을 하버드대 교수가 쓴 게 있는데 그 책이 재밌게 지적하는 거냐면 과거에는 민주주의가 군대를 동원해서 뭐 쿠데타 같은 걸 해가지고 군대가 나와가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졌는데 지금 현대 민주주의는 어떻게 되냐? 민주주의 제도에서 민주주의가 무너집니다. 제가 지금 뭐 이재명 정부를 말하지 않고요. 남미의 좌파 독재들, 미국의 트럼피즘이라고 하는데 트럼프 현상, 터키의 에르도안 총리, 필리핀의 두테르테, 우리 한국의 윤석열, 한국의 이재명, 민주주의 국가가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어요. 이렇게 느끼시죠? 사법부가 위협받고, 입법부가 독재하고, 행정부는 대형하고, 뭐 이렇게 하면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민주주의가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과거에는 무력을 동원해서 민주주의를 위협했으면 그 무력을 진압하면 안 되지만 지금 현대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기는 민주주의 시스템 하에서 투표장에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투표장에서 민주주의 무너지고 있다. 김구식이 안 뽑히는 게 바로 민주주의 무너지고 있는 거야. 맞죠? 농담입니다, 농담.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현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무너져서 전쟁이 언제든 나도 이상하지 않은 국제 상황이 되고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민주주의가 투표장에서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말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이 말씀만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좀 말이 많은데 좀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동북아가 간단치 않다. 동북아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가죠. 중국이 러시아 편들죠. 세계 최악의 독재 국가는 북한이 거기 편승해가지고 자기 군대 파견하죠. 근데 아무도 못 막죠. 트럼프랑 중국하고 싸우고 있죠.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합니까?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피해지고 우리가 한다고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시죠? 전쟁은 순식간에 나는 겁니다. 1차 세계대전이 났을 때 이유가 뭐였습니까? 사라예보라는 도시에서 민족주의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토지가 쏴요. 땅 쐈는데 그게 방아쇠가 돼가지고 그냥 전 세계가 전쟁이 나요. 전쟁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부지불식간에 순식간에 방아쇠 당겨지면 나는 겁니다. 여기 다 전쟁터에서 정말 대한민국 구했던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2차 대전 이후에 평화를 지켜왔던 이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근본부터 무너지면서 동북아, 한반도 여기가 유난히 불안정해요. 불안정한 이유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체제가 달라요. 중국 독재체제죠. 아니에요? 중국 독재체제죠. 네. 북한 독재죠. 러시아 독재죠. 한국, 일본, 미국만 그나마 겨우 민주주의 지키고 있습니다. 유럽이 아직은 그래도 좀 평화로울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독일화 민주화되고 공산권 붕괴되면서 다 민주주의 시장력이 다 동일체제가 됐어요. 동질적인 시스템이 되면 전쟁은 잘 안 납니다. 왜? 민주주의가 작동하니까. 시장 경제가 작동하니까. 근데 지금 동북아는 80년 내내 중국 그대로 공산주의, 북한 수령제, 러시아 또 민주화되는 줄 알았더니 푸틴이 더해 독재를 더해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시스템의 이질성 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면 합의 이슈가 있어요. 대만 문제 있죠. 대만 문제 건드리면 바로 전쟁입니다. 북핵 문제 있죠. 북핵 문제 건드리면 전쟁이에요. 그죠? 그런 불안한 요소들이 화약고치는 곳곳에 있습니다. 더 위험한 거, 제가 요거 꼭 말씀드립니다. 동북아시아가 전쟁으로 발발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건 다른 지역과 다른 이유냐면 민족주의 위험성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 못했을까요? 한국 민족주의 엄청나죠.
우리가 독도 뺏길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되죠. 여러분 그 한반도라는 영화가 있어요. 안성기 씨가 주연 나오고 그 한반도 영화가 이제 일본 애들이 갑자기 무슨 문서를 찾아와가지고 한국 대통령한테 땅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영화인데 그 한반도라는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일본군이 이제 한일 간에 갈등이 생겨서 자위대가 해상 자위대가 독도로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안성기 대통령이 그 동해를 책임지고 있는 해군 작전사령관이 전화를 해요. 해군 작전사령관이 독보 형제야. 여기 한번 보셨을 거야. 다 그래. 대통령. 이제도 지금 독도 상황 어떻습니까? 독보 형제가 지금 일본 해상 자위대가 뚫고 있는데 막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성기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이건 작전사령관이 아까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전력이 너무 딸리거든. 그럴 때 독보 형제가 뭐라고 해요? 각하 이길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막을 수는 있습니다. 뿅 가는 거 아니야? 심쿵하죠. 그게 민족주의야. 그 지금도 말해도 나는 막 불쌍해. 그런 게 우리 한국의 민족주의 화상 같은 민족주의 내셔널리즘이라는 게 있고 일본 극우 민족주의 얼마나 강합니까? 얘들은 절대 안 강합니다. 중국의 중화민족주의. 중국은 다 자기 땅이라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이 동북아시아만 유난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화라산처럼 불타오르는 민족주의의 세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한국의 민족주의, 북한 민족주의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의 우파 민족주의, 중국의 중화 민족주의. 이 민족주의가 위험한 화라산처럼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불씨를 당기느냐? 영토 문제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영토 문제.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이지만 일본 놈들이 호시탐탐 해상 자연을 끌고 독도로 오면 어떡할 거예요? 여기 계신 노병께서도 아마 자원 입대해가지고 싸우러 갈 겁니다. 그죠? 네.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독도로 쳐들어오는데? 그 다음에 중국 애들이 저 다케시마가 아니지. 센카쿠 열도로 쳐들어간다고 일본 놈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러시아하고 일본하고도 국방 4개 도서가 그 영토 문제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북아는 이질적인 체제로 독재 체제가 존재하고 있고 민족주의라는 화라산이 불타고 있는데 영토 문제가 곳곳에 다 산지하고 있으면서 이게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바로 전쟁이다. 그렇죠? 이것보다 훨씬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 누구는 동북아의 미래가 과거의 유럽이라고 이야기해요. 과거 유럽 어떤 미래가 있습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 나서 5천만 명이 죽었어요. 1차 세계대 1,400만 명, 2차 세계대 4천만 명이 죽었어요. 이거 100년 전 일입니다. 동북아시아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잘못되면 과거의 유럽, 재앙과 학살과 전쟁의 유럽으로 갈 수 있다고 다 비관적인 전망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결론 자 끝납시다. 배현진 의원도 오셨으니까 배현진 의원이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수업도 들었더니 대학원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결론은 위험하다.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는 세계 평화를 지켰던 이 시스템이 붕괴되고 동북아시아가 유럽보다 훨씬 더 불안정한 요소, 민족주의, 이질적 시스템, 그리고 핫 이슈, 북핵 대마 문제 이런 것들 영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보는 뭡니까? 한국이 하는 건 안보라는 것은 전쟁에 나지 않도록 하는 거고 전쟁에 나면 격퇴해서 이기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한 말씀 드리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대통령이 군통수권자죠? 우리 군대 60만 명한테 유일하게 70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국방장관이 내리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이런 위험한 불안정한 동북아의 이 위험한 이 정세 속에서 어떤 각오를 해야 되냐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건 중요하지만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래요. 그러면 박수 더 크게 한번 쳐보세요. 그게 안보예요. 시큐리티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전쟁을 예방하는 건 필요하죠. 그러나 제 생각에 우리 진보 진영 쪽에서는 전쟁을 예방하고만 그러나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는 강력한 안보, 강력한 응징으로 적들을 섬멸하는 단호한 의지를 군 통수권자랑 계속 발신을 해야 돼요. 대통령 기회가 날 때마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쟁이란다.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야
현장에 있는 장병들이 싸울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근데 대통령이 입만 열면 나는 전쟁 절대 안 해. 내 임기 중에 전쟁은 없어.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북한 김정은이 막 미사일 핵무기로 난리가 나가지고 트럼프하고 이렇게 붙었을 때 트럼프가 화염과 분노로 김정은 죽이겠다고 그러고 김정은이 과함에다 미사일 싸우고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전화 와서 한반도 괜찮냐고 물어보고 그 위험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경축사에 있을 때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내가 없인 전쟁이 없습니다. 그럼 되겠어요? 제 생각에? 의학이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 한 문장은 더 넣어야 돼. 나는 어떤 경우도 전쟁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나는 적들을 섬멸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래요. 박수.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이야기하자. 그 뒷부분을 빼버려. 뺀다고.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처럼 그럴 거라고 말해요. 백령도에 김정은이 미쳐가지고 일개 대대를 집중시켜서 백령도를 점령할 수 있어요. 그죠? 백령도 우리 해병대가 있지만 금방 점령합니다. 점령한 다음에 김정은이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제의를 하는 거야. 아니 미안해, 내가 거기까지 갔는데 협상하자. 그럼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협상할까요? 그 북한군을 격퇴할까요? 어떨 것 같아? 협상한다고 하지. 그럼 됩니까? 안 되는 거야 그게. 우리 영토에 들어와가지고 점령한 다음에 야 협상하자. 여기까지만 먹을게. 요게 2차 대전 때 독일이 하는 겁니다. 유화정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만 먹을 테니까 우리 협상하자. 그럼 평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거기까지만 먹어. 더 들어오면 안 돼? 이러면 그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는 전쟁할 준비를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현장에 있는 장병들이 총을 쏘지. 만약에 대통령이 말끝마다 공개적인 말을 할 때마다 나는 전쟁을 절대 안 합니다 라고 하면 백령도를 지키는 우리 해병대 병사들은요 총을 못 쏴요. 통수권자가 쏘지 말라는데 어떻게 쏴? 그럴 거 아니야. 쏴야 되나? 주지하는. 그러나 전장에서는 주지하는 순간 죽어요. 그죠? 그래서 먼저 그렇게 대통령 군 통수권자는 전쟁을 막아서 평화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무너지고 동북아가 불안정해지고 한반도가 더 유연해지게 되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말끝마다 전쟁을 절대 안 한다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쟁이 피할 수 없다면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현장에 있는 우리 병사들 각오해라. 라고 해야 김정은이도 무서워서 못 내려오는 거예요. 말끝마다 전쟁 안 한다면 김정은이 볼 때 얼마나 무섭겠어. 저건 호구네 호구 저거. 그럴 거 아니에요. 전쟁을 절대 안 한다는데. 내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래서 안보, 이 최대 안보단체인 향군이 바로 그런 분들의 이 안보의식으로 무장된 분이기 때문에 이 송파구 향군부터 시작해서 이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정세 그리고 군통수권자의 그 엄중한 무게, 나라를 책임진다는 대통령의 무게라는 무거운 겁니다. 그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배현진 의원과 나와 함께 우리 사모님과 함께 송파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실 거죠? 네. 자 그러면 박수! 박수 하겠습니다. 네.